박원석의 전망,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 의장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까지 죄송합니다. 오늘 못 나갔습니다. 예. 지금 선거가 막바지라서 지금 너무 네네. 지금 현장에 계셔야 돼서 오늘은 좀 전화 연결로 한다고 하고 선거 끝날 때까지 다음 주부터는 좀 나오기 힘들다고 오늘 제작진한테 전화를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뭐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예. 지역에 이제 집중을 해야 돼서 예.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좀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뭐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실제 진짜 막바지에 달하면은 1분이 초가 아까운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원하고 네, 오늘까지는 고맙습니다. 일단 전화로 방송을 잘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예. 자, 뭐 일단 정치 현안들 몇 개 좀 의견을 들어볼게요. 오늘 네. 뭐 여러 일이 있었어요. 오늘 뭐 이제 후보 등록이 되니까 여러 일이 있었는데 미래통합당에서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이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뭐 비상 상임위원이었나 이 대표였나 그랬는데 이분을 다시 미래통합당에 또 영입을 했어요. 자, 어떻게 보세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한번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예. 무산되는 듯 했는데 황교안 그 대표가 지금 이제 종로구에서 상당한 열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본인 선거도 버거운 상황에서 전국적 선거 지휘가 좀 어렵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표로서는 이제 확장성이 없다. 이게 최근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어서, 공천 관련된 뭐 이러저러한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 때문에 예. 논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뭐 선거 초래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영향은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김종인 전 대표의 효용성이랄까? 예. 이거는 지난번 총선으로 끝난 게 아닌가. 이분이 이제 왔다 갔다를 그동안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예. 근데 그분의 메시지나 혹은 그분의 뭐 처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인 어떤 신뢰도, 신선감보다는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 특히 현재 여론 추이로 봤을 때 미래통합당이 열세인데 그 열세를 반전시킬 만한 카드로 보이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도층이 과거에는 이제 중도층을 공략하는 카드로 뭐 민주당이든 뭐 자유한국당이든 썼는데 이번에는 중도층이 흔들리지 않을 것, 이 카드로는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한데 예. 전체적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투표율이 높지 않을 걸로. 예. 그러니까 예년 평균보다 낮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번 선거는 중도층을 서로 획득하기 위해서 다투는 선거기보다 지지층을 극대화시키는 선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불러오는 이유는 이게 중도의 외연 확장 목적일 텐데 예. 사실은 중도층은 크게 이제 지금 선거에서 어느 쪽으로도 쏠리고 있지 않고 덜어는 이제 투표장에 안 나올 가능성도 높고 지지층 극대화가 그보다는 더 방점이 찍히는 선거라면 김종인 카드는 그렇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런 카드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미래통합당이라고 그걸 모르지는 않을 거고 오히려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가 사실상 선거 지휘를 할 수 없는 예. 그리고 마땅한 이제 당내에 얼굴이 없는 이런 사정이 더 비중 있게 고려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황교안 대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종로에서 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일관되게 10%포인트 차 이상으로 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좀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그때 뭐 선거라는 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종로가 전통적으로 이게 스윙보터 지역이잖아요. 예. 어느 한쪽으로 일관성 있게 쏠리는 지역은 아니란 말이죠. 맞습니다. 과거 역대 선거를 보더라도. 그래서 인물을 많이 살피고요. 종로 같은 경우에는. 예. 근데 이제 그 인물 대결이라는 면에서 두 분 다 대권 주자지만 아무래도 지금 이낙연 그 후보 쪽으로
무게중심이 더 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게 이제 여론 추이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 그리고 심판론을 펴려면 좀 설득력 있는 대안을 가지고 심판론을 펴야 되는데, 예. 지금 미래통합당의 전반적인 선거 전략이나 이 혹은 선거 비전이라는 게 예. 대안이 있는 심판론이 아니고 반대를 위한 반대 혹은 진영 논리에 기초한 반대, 여전히 이 범주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본다면 지금 정도의 격차가 이제 2주 남았는데 쉽사리 좁혀질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황교안 대표가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참 뭐 좀 지켜보도록 하죠. 근데 저도 또 우리 정책위 의장 말씀에 좀 동의를 하는 게 뭔가 네네. 생각나는 게 없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에 비판을 했는데 그럼 뭘 하자는 건지 뭐 역대급 그렇죠. 뭐 위기라고 하면은 먼저 선제적으로 재난 기본소득 미래통합당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주겠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라도 딱 뇌리에 남게 뭔가를 지금 역발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지금 미래통합당의 뭐 선거뿐만이 아니라 예. 지난 그 4년 내내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하는데 이 미래통합당의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재인만 아니면 돼. 뭐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라는 게 더 이상 이제 그런 정치에다가 별로 지지를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제1야당이라면 모름지기 이게 이제 수권을 할 수 있는 국민이 믿고 권력을 맡겨도 좋겠다라고 할 만한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황교안 대표 들어선 이후에 이 자유한국당 혹은 미래통합당의 모습도 전혀 그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당도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어요. 최근에 위성정당 논란도 있고 예. 뭐 또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정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미래통합당이 이렇다 할 상황을 못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이대로 간다면 이번 총선 승부의 추도 거의 기울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래통합당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정의당 얘기를 좀 해보죠. 이틀 전이었죠. 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정의당의 태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좀 이제 비례대표 후보 분들이 나와서 반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를 했어요. 이거는 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도 뭐 선거에 전념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그게 청년 선본에서 나온 메시지인데요. 청년 선본, 예. 네, 청년 비례대표 후보들과 또 우리 당에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모여서 지금 시점에서 이 청년 선본의 대국민 메시지를 어떻게 낼까라는 것을 토론한 끝에 이제 그런 메시지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핵심은 뭐 조국 사태라는 어떤 사안이나 계기보다도 정의당이 좀 정의당다워야 한다. 라는 데 방점이 있는 거고, 예. 그 하나의 이 사례로서 조국 사태 때 정의당이 원칙을 지키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국민들의 문제제기를 겸허하게 듣겠다. 뭐 이런 메시지였다고 봅니다. 예, 예. 근데 이건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낸 메시지이기 때문에 당에서 누가 이걸 간섭을 하거나 개입을 하거나 메시지를 관리를 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당원들 사이에는 지금 시점에 구태여 다시 조국을 소환해서 예. 이미 지나간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느냐 적절치 않았다. 이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예. 지금 사실 그보다는 뭐 텔레그램 엠번방 문제라든지, 또 이 위성정당으로 인해서 정당 정치의 근간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는 문제라든지, 또 우리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심각한 어떤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라든지, 이런데 조금 더 방점을 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동세대 청년들에게 정의당이 지지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의 청년들도 깊은 고민을 하고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온 메시지라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선거가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
지역에서 뛰는 후보들로서는 조금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점에 대해서 다소 저도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년 후보들 중심으로 이 메시지가 나왔고, 이견이 당내에서도 생겼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자, 열린민주당은 좀 짧게 얘기를 해볼게요. 민주당에서도 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근데 사실 정의당 입장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비례를 놓고 상당히 경쟁적 위치에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열린민주당은? 일단 지금 비례 의석을 얻을 수 있는 3%를 넘을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 생기면 생길수록 예. 비례 의석을 둘러싼 경쟁은 가열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정의당 입장에서도 경쟁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후보들의 면면이나 또 그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성향은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아주 강경한 그런 어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분들은 사실상 설사 열린민주당이 없다 하더라도 정의당에 전략적 투표를 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분들이에요.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래서 정의당으로 올 표가 그쪽으로 간다 이렇게는 보이지는 않아요. 아, 예. 물론 부분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또 위성정당 만들고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하지 않고 정의당에 투표하려고 했던 분들 중에 그 대체 카드로서 열린민주당을 향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열린민주당이 갖고 있는 색깔, 예. 성향만으로 봤을 때는 정의당하고 직접적인 경쟁 관계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여당이 공천한 비례대표자들이 더불어시민당, 그 위성정당에 가서 후순위 번호를 차지했잖아요. 예. 자칫하면 그 후순위들이 당선권 안에 못 드는 그런 결과가 열린민주당으로 인해서 초래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고 예. 일정한 선을 긋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지금 열린민주당의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논쟁적인 인물들이 많아요. 그렇죠. 최강욱 변호사 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고 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같은 경우에도 이 검찰개혁 지금 조국 사태 관련해서 논란의 인물이기도 하고요. 예. 또 최근에 주진영 그 전 한화증권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또 이중국적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 또 아빠 찬스 쓴 거 아니냐 예. 인턴으로 근무하는 딸 이런 논란들이 있어서 자칫 그게 싸잡아서 여당으로까지 역풍이 불까 이런 우려도 일부에서는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직접적인 경쟁 관계는 정의당과는 아니지만 오히려 민주당,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여론조사 수치를 보고 전망한 것을 보고 저희가 다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발표한 금융지원 대책도 큰 대책을 발표를 한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 과연 국민들이 체감을 누릴 수 있을까, 체감을 느낄 수 있을까. 다음 주에도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긴 좀 어렵지 않겠나. 올라가기 어렵다. 어떻게 보느냐를 떠나서 떨어져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아, 떨어져야 지금 마땅하다. 여당의 행태로 보면은 가능성 결집을 없나요?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 지금 여당 지지자들도 참전 명분이 약하다. 창당한 지 2, 3개월밖에 안 됐는 정당들 데려다가 그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이 다 이거 컨트롤할 수 있는 정당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공천 문제 때문에 여기저기서 무소속 출마 나오고 있고 또 미래한국당 저렇게 되고 저것도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건 사실 좀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더 떨어지게 하겠습니까? 매번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더 떨어지게 하겠습니까? 하지만은 계속 더 떨어졌습니다. 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데요. 예. 당장 이렇게 위기에 처한 민생 문제, 경제 문제, 또 그에 대한 대안의 문제 이걸로 끌고 가야 될지가 저희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고 그런 정의당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인정하신다면 지지율이 좀 올라가겠죠. 자, 잘 들으셨죠? 지금 네네. 영상은 안 보셨더라도 잘 들리셨죠? 네. 자, 일단은 지난주에 제가 했던 얘기인데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군요. 예. 아무 생각 없이 혹시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지난주에 지금? 아니 그건 아닌데. 예.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 오르기 어렵다라고 일단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다. 근데 약간 올랐습니다. 49.3%, 긍정이 49.3에서 52.5로 일단 50%를 넘은 게 1년 8개월 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올랐고 여러모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신호예요. 네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일단 지금 코로나19가 잦아들고 있고, 그리고 확진자 수가 크게 늘고 있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이제 요인일 수 있고요. 그리고 민생 대책과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긴급 대책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일정하게는 여론의 반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오는 결집 효과도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그 영향을 미쳐서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사실 50% 넘는 거는 지금 이제 임기가 후반부로 가고 있는데, 상당한 지지율을 보이는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아마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 가장 큰 무기는 결국엔 대통령 지지율과 대통령의 인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당의 가장 큰 무기는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어쨌든 지금 뭐 해외에서도 뭐 극찬을 하고 한국이 좀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지금 얘기도 이제 하고.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으로 가면서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속수무책으로 이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정부와 방역 당국이 내렸던 초기 대응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훌륭했다라는 게 입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들이 국민들한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42.1에서 45%로 3%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그대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장 큰 무기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라고. 그게 일단 가장 크고요. 때문에 이제 다른 어떤 비판적인 요소들이 많이 상쇄되거나 가려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저 위성정당 논란 같은 경우에는 여론 주도층 사이에서나 또 언론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사실은 그 미래통합당이 의원 꼬주기 같은 행태를 보였을 때 여당이 거기에 대해서 뭐 형사적 대응까지 하면서 강하게 비난을 했었는데 지금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굉장히 여당 입장에서는 민망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그에 따라서 뭐 그 여당을 향한 그런 비판을 상쇄시키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면서 민주당 지지율도 뭐 오르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결집 효과도 분명히 여기는 있다고 봅니다. 자, 미래통합당은 지난주에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33.6에서 29.8로 거의 3.8%포인트 떨어졌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 뭐 보여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1야당이 국회에서 발목 잡기 하던 거나 선거에서 이 민주주의나 혹은 정상적인 선거에 발목 잡기를 하는 거나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고 공천도 처음에는 잡음 없이 잘하는 듯 하다가 이게 막판 가면서 공천을 둘러싸고 여러 잡음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이게 뭐 장난도 아닌데 공천을 줬다가 번복했다가 또 취소했다가 다시 번복하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니까 국민들 보기에 역시 달라진 게 없구나. 이제 이런 그 느낌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미래통합당이 뭐 이대로 가면 그 특히나 이제 서울 수도권 총선에서 굉장히 고전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미래통합당 출범 이후에 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의 격차가 제일 크게 났어요. 15.2%로 포인트로 제일 크게 났는데 아무래도 뭐 정부 비판도 비판이지만 본인들이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정의당은 올랐습니다. 근데 3.7%에서 4.7%로 근래에 오른 것 중에서는 가장 많이 1%포인트나 올랐는데 워낙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사실은. 일단 다행입니다. 올라서. 올라서 다행인가요? 일단 다행이죠, 뭐 기저효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워낙에 이제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반등을 한 거고, 다만 이제 정의당이 그 과거의 지지율에 비한다면 여전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또 정의당이 위기다 이런 진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예. 심리적으로 더 위축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예. 뭔가 이 상황을 좀 반전시킬 만한 그런 어떤 그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이게 워낙 선거 구도가 양당 중심으로 급격하게 예. 이게 좀 쏠리고 있어서 정의당이 이렇다 할 그런 어떤 반전의 상황을 만들지 못하고 있고, 사실은 위성정당 논란 와중에서 정의당만이 유일하게 원칙과 소신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이 부각되기보다는 정의당이 좀 안 되고 있다. 이런 면이 오히려 더 부각이 되는 것 같고, 예. 또 당내에 비례대표 명부와 관련된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인상이 유권자들한테 더 크게 남아서 뭔가 이 제도를 바꿔놓고서 그 제도가 오히려 정의당의 발목을 잡는 이런 형국이 돼서 저희로서도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유권자들을 볼 면목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비례대표 정당 투표도 지금 최근에 같이 하고 있는데 네. 열린민주당이 처음으로 들어갔고 뚜껑을 네. 열어보니까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지금 네네. 리얼미터 기준으로 더불어시민당이 28.9 그리고 미래한국당이 28.0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네. 열린민주당이 11.6 정의당 5.4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정의당의 더블 스코어로 열린민주당이 나왔는데 뭐 직접적인 경쟁 관계라고 아니라고도 하셨지만 이렇게 열린민주당이 높은 인기가 계속 될 거라고 보시나요?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그건 좀 끝까지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그 공천된 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소구력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예. 이제 그런 이제 영향이 많이 작용하는 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열린민주당이 뭘 하려고 하는 정당인지를 유권자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문재인 정부 성공 그리고 민주당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친문 색깔이 강한 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정당. 예. 이게 이제 열린민주당이 유일하게 내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열린민주당은 스스로 위성정당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뭐 위성정당 창당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창당을 하기도 했고. 예.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은 위성정당보다 더한 위성정당이죠. 과연 이게 이제 그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좀 비춰질지는 선거 마지막까지 가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그 여론조사는 일종의 컨벤션 효과 같은 것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주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현재 52.5%, 긍정이 52.5, 부정이 44.1로 제법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다음 주는? 네,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난주 대비 약간의 이제 조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더 오르기는 쉽지 않을 거고 또 일시적인 어떤 그 하락이나 약보합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약보합세. 예, 알겠습니다. 네. 어느 조정이 좀 있을 것이다. 52.5가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45% 굉장히 이것도 높은 수치예요, 지금.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뭐 시시각각 또 여론조사 할 때마다의 어떤 이슈나 뭐 또 혹은 표본에 의해서 상황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예. 민주당도 실제 45%까지 나온 거는 거의 고점을 찍었다고 보고요. 예, 예. 뭐 그보다는 조금 더 조정된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슷하게 갈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과. 알겠습니다. 자, 미래통합당 지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29.8%예요. 더 떨어질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오를까요, 좀? 글쎄요, 지금 미래통합당의 하는 그 정치로 보면 오르기가 어려운 정치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김종인 선대위원장 영입과 예. 그분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 이런 것들이 중간층에게 예.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게 이제 좀 미세하게 이번 주에서 다음 주 넘어가는 상황에서의 그 변화의 대목들인데 좀 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뭐 크게 반등하기는 어렵다. 크게 반등하기는 현상 유지를 하거나 예. 올라도 아주 미시적으로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상 유지가 가능성이 높고 올라도 소폭으로 오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정의당 4.7% 지금 나왔는데 예. 뭐 당위로 말씀하지 마시고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정의당은? 어떻게 보는가보다 5%가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간절한 네. 마음이 잘 반영이 돼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자, 네네. 내일이 이제 후보 등록 마지막인데 후보 등록이 다 됐나요, 지금 정의당은? 저는 오늘 후보 등록을 했고요. 예. 저희 후보들도 속속들이 후보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음. 내일이면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당 기호 전국 공통번호가 지금 어떻게 될지 아직도 윤곽이 안 드러났는데 맞습니다. 민주당에서 더불어시민당의 지역구 의원을 한 명 더 보내면은 그게 정의당보다 앞번호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정의당이 6번이 되겠죠. 정의당 6번이요. 예, 현재로서는 5번인데 예. 그 뭐 오늘 내일 사이에 의원 꺼주기가 더 일어난다면 6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게 참 그 선거 상황이 정말 우픈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예. 이게 이제 소수당인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중간의 위성 정당들이 소동으로 인해서 아직 기호도 확정 못하고 후보들이 확정된 기호를 선거운동 복에도 넣어야 되고 그리고 현수막에도 넣어야 되고 예. 심지어 공보물이나 벽보도 지금 다 마감 시한이 가까워져 오는데 예. 기호를 확정 못하고 다 기호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게 보통 상황이었으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실상 결정이 돼서 그렇게 썼는데 그럼요. 최소 한 달 전에는 다 결정이 되죠. 예, 참 뭐 이런 상황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자, 좋은 결과 있으시고 선거운동 잘 하시고 저희는 선거 끝나고 네. 선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